뉴스가 딱딱히 한다는 평가께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.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.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어우, 깜찍한 등장입니다. 네,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조 캐스터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힘세고 강한 아침입니다. 맞습니다. 자, 먼저 도시락볼. 네. 도시락 열어볼까요? 힘세고 강하게 첫 번째 도시락 네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곰돌이 도시락 준비했는데요.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빠밤. 6살 소년이 건넨 선물인데요. 이 선물 바로 새 생명입니다. 아. 6살 송세윤 군인데요. 먼저 사진으로 보시죠. 네,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소년, 지난달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. 앞서 지난달 1일에 이 송 군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한 뒤 갑자기 쓰러졌는데요.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. 이 유족은 환자 4명에게 송 군의 심장과 폐, 좌우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. 아. 가족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참 고마운 분들이네요. 네, 송 군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.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을 텐데 세윤이의 몸 일부가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또 기증받은 아이와 그 가족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. 이 송 군은 다른 아이들처럼 돈가스와 짜장면을 좋아하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정비사를 꿈꾸던 아이였습니다. 송 군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네. 아유, 그 송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 멘트 좀 해주세요. 네. 네. 아, 또 딸을 키우는 입장이라 송군 어머니께서 또 매일 잔소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.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.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. 참 가혁 씨도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결심을 해서 아픈 아이들이 새 생명을 찾았으니까 송군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네. 영원히 남아있겠죠? 네. 네,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. 이거 지금 살짝 눈물이 어우. 맺혀가지고 또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그렇죠. 나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네.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.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.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빠밤. 네, 싸다고 믿었더니입니다. 이게 조금 공분을 살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. 온라인 사기로 무려 7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생활 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속였는데요.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. 네. 네, 화장품과 비타민을 70% 넘게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올려놨는데요. 뿐만 아니라 77%, 74% 품절도 됐죠. 뿐만 아니라 뭐 생삼겹살에 전복, 뭐 토마토, 양파, 뭐 별의별 상품이 다 있습니다. 이 국내산 백미는 무려 82% 할인한다고 써놨습니다. 대단한 가격이죠. 오. 저였어도 바로 샀을 것 그쵸, 같아요. 그쵸. 이게 사봤자 이제 일단 사는 게 좋잖아요. 저런 거는. 네. 네. 그런데 구입을 하면은 물건 배송을 미루거나 환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해서 돈을 가로챘습니다. 이 민원이 많아지면은 또 다른 쇼핑몰을 만들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. 이른바 아이고. 쇼핑몰 돌려막기라고 어머. 한다고 합니다. 그 사이에 피해자는 8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. 근데 일단 싸다고 하니까 근데 뭐 엄청난 비싼 건 아니니까 저라도 일단은 사고 볼 것 같아요. 네, 뭐 많은 돈이 들어간 거기 네. 그냥 아니기 때문에 네. 속는 셈 치고 살 것 같은데 예. 바로 그런 심리를 노렸습니다. 이 제품 가격이 소액이라서 소비자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. 네. 아이고.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가 상담이 16,000여 건이지만 피해자 구제 신청은 1,000건 정도에 그쳤습니다. 또 이 경찰에 따르면은 실제 피해 신고율도 0.8%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속는 셈 치고 샀는데 실제로 속았다. 진짜 속인 거죠. 와, 진짜 나빴다. 진짜 너무 나빴어요. 네, 요즘 같은 이 고물가 시대에 한 푼 아껴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. 그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요. 맞아요. 딱 그 마음을 이용한 나쁜 범죄였습니다. 이게 쇼핑몰 운영자 40대 A씨 등이 한 건데요.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. 근데 이거 처음이 아니었어요. 어휴. 앞서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 2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사이트 38개를 운영하다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았어요. 38개요. 네, 복역까지 했어요. 그런데 이게 나와서 또 그랬다는 거. 아이고. 참 나빴죠. 네. 그래놓고 이 하는 말이 공격적 마케팅을 한 것이다 라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. 이 대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했는데 최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니까 이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. 네, 세 번째 도시락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이 들어있네요.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빠밤. 또 테러 당했다입니다. 어. 이게
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예. 일본에서 테러를 당했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바로 사진 보여드릴게요. 네. 예. 네, 초밥이죠. 근데 저 와사비, 고추냉이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. 네, 맞네요. 네, 저게 딱 봐도 많죠.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유명 초밥 체인점에서 나온 초밥인데 저렇게 먹으면 진짜 눈물 막 팡팡 쏟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한 관광객이 올린 글인데요.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. 와사비 테러를 당한 것 같다.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저것 시켜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추냉이의 양이 많아서 못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어머, 아니 저 와사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쵸. 지금 사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네. 매워 보여요. 저 일부러 그런 거예요? 저게 조금 들어있어야 알싸하고 맛있는 건데 저 정도 들어있으면 사실 세러라는 표현이 사실 어울릴 수 네, 있겠죠. 맞는 것 같아요. 이 숙련된 초밥장인 이 밥알수까지 맞춰서 초밥 만든다고 하는데 네. 고추냉이 양 못 맞추겠습니까?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크겠죠. 그리고 보통 당사자는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. 저런 거. 저게 처음에는 실수라고 느꼈는데 이후에 접시를 수거한 걸 본 그 셰프의 표정 자신이 봤더니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아 저거 일부러 그런 거다 그런 아유. 느낌을 받았다. 살짝 웃고 있었나 보다. 네,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인터넷 후기를 적었다고 하는데요. 답변이 사실 더 가관입니다. 제가 일본어로 돼 있는 거 좀 읽어봤더니 우리 가게에서 이런 요리는 있을 수가 없다. 어머. 뭐 어쩌면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. 네. 그리고 뭐 장난으로 여기고 뭐 사이가 좋아 보여 다행이네요. 약간 비꼬는 듯한 어머. 이런 글들이 있었고요. 여행을 부디 잘 즐겨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뭡니까, 대체 이거? 이게 어.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와, 이거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초밥에 고추냉이가 몇 그램 들어있노? 저 초밥집 갑자기 어디고? 성대모사를. 갑자기 재벌집으로. 재벌- 진짜 저건 너무 화가 나네요, 진짜. 진짜 네. 어디에? 뭐 음식 저기가 갖고 장난치고 말이야. 뭐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상호명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좀 공개하세요. 검색을 하면은 금방 나오더라고요. 저도 아. 금방 찾았습니다.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저처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리뷰를 남기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리뷰들이 거의 다 삭제된 그래요. 상황이었습니다. 예전에 오사카에서도 좀 비슷한 이런 와사비, 고추냉이 테러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가는 요즘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. 또 일본이 좋아서 일본 문화를 즐기러 갔는데 그렇게 테러를 일종의 하면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아, 진짜 기분 안 나쁩니다. 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특히 하늘길 뚫린 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. 막 기대 엄청 많이 하고 갔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. 맞습니다. 기분이 상하고 왔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마지막 도시락 남아있죠? 네, 도시락 하나 더 있는데요. 네.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빠밤. 네, 수돗물로 커피를 어. 물음표입니다.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각자 의견이 궁금해요. 이게 한 달차 막내가 신입사원인데 출근해서 동료들이 마신 물을 전기포트에 끓인다고 했는데 이거를 수돗물에 받아서 썼더니 그걸 본 선배가 깜짝 놀라서 왜 이걸 수돗물로 하냐. 옆에 있는 정수기 있는데 정수기 나오는 물로 끓여라 라고 했다고요. 이게 수돗물이 조금 찝찝하다 그런 취지겠죠. 그 얘기를 듣고 이 수돗물도 정수가 된 거고 끓여서 먹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어떻게들 생각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끓이는 거잖아요, 일단.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홍보는 하지만 어쨌든 맞아요. 끓이는 거니까 그쵸.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? 저도 보통 뭐 생수로 하지만 없으면 저도 수돗물로 라면 끓이거나 할 때 있거든요. 맞아요. 그 라면도 조금 엇갈리더라고요. 저는 그 개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 하수 처리장 뭐 이런 데도 많이 가봤고 하는데 아리수 믿으셔도 됩니다. 그래요? 네. 네. 서울 시민 여러분, 아리수 믿어주세요. 아니 근데 정수기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조금 뭐 맞아요. 관건이긴 하네요. 그 굳이 왜 수돗물을 쓰냐 이런 취지였을 수도 네.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어릴 때 그냥 수도가 학교에 그쵸, 수도가 그냥 그냥 물 먹었잖아요. 먹고 그랬어가지고 일단 해당 글에도 여러 가지 댓글이 갈렸는데요.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.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그냥 마셔도 무탈한 수준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 네. 또 한편으로는 정수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굳이 정수기를 두고 수돗물을 쓸 이유가 있냐 이런 글도 있었는데 뭐 본인 취향에 맞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둘 다 이해는 가더라고요. 아, 네.